안녕하세요. 인사이드미입니다. 오늘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던 내면의 비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링크는 위쪽에 달아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올 때, 아니면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얼마나 다운이 되나요? 그리고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시나요? 이런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분이 다운되는 폭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가라앉은 기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기분이 나빠지기 전에 나의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어릴 적 환경이나 기질에 따라 이 목소리의 비판의 정도는 다른데요. 가볍게는 좀 더 노력하지 그랬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니?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기분을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이런 내면의 말은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자학하는 목소리를 듣기도 할 거예요.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왜 그러고 사냐,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목소리를 초자 혹은 내면의 비판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도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너무 비판적인 초자아를 지니신 분들은 여기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쉴 새 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죠. 이것을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명상을 할 때 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의 내면, 나의 몸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애니어그램 딥 리빙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데요. 이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존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내면의 비판자는 이를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너는 해봤자 안 돼. 너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해봤자 실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심리적 협박을 당하는 거죠. 이런 내면의 비판자는 어린 시절 권위자의 목소리를 내면화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비판적인 부모 아래서 자랐다면 더욱더 날카로운 지적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행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를 감지했던 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었어요. 그 잘못이 얼마나 사소한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너 또 잘못했구나,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자각을 하려는 노력을 했던 기간이었고 이를 알아차렸고 너무 놀랬죠.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눈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이런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렸을 때 자살 시도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저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내면의 목소리도 유형별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의 목소리는 먼저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올바른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가? 만약 책임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다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요. 이 유형들은 당신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는 사람인가? 당신은 자상하고 다정한가? 만약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3유형은 당신은 당신의 성공으로 충분히 인정받는가?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지키고 있는가? 만약 느슨해지고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4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진솔한가? 당신의 감정에 진실한가? 만약 독특하지 못하고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5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스마트한가? 당신은 유능한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만약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6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고 있는가? 만약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7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자유로운가? 자발적이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만약 슬프게 보이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8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강한가?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연약하게 보이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9유형은 당신은 충분히 차분하고 평화로운가? 당신은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넘어서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입니다. 이런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는 몸의 감각이나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왠지 기분이 나빠졌어 라고 느꼈을 때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의 느낌을 알아보면 신체 부위가 근육의 긴장을 통해서 뭉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에 어떤 중압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흐릿함, 그것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위장장애나 어떤 심장의 두근거림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은 주로 두려움, 무언가 잘못될지 모르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것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을 때 무관심과 체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분노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노 안에는 두려움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의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느낌을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가 이렇게 잘못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건 너의 단점이고 차라리 이걸 언어화해서 표현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를 노트에 적어놓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발생하는 감정과 이 신체적인 느낌에 집중해서 느끼고 이것이 어떤 신의 계시나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고 사실이 아님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다면 그건 내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는 것이 이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 심한 비난을 삼가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충격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되어버리면 자신의 잘못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처벌받은 기억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학대하는 목소리에 평생 시달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존재는 사랑으로 대하되 행동의 잘못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고 힘들다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한 너는 나쁜 아이라고 자아상이 손상되기는 하지 않는 것이지요. 존재는 사랑으로, 교정은 행동만. 잊지 마세요. 오늘 내면의 비판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면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